5월 4일 어제 예레반 근교 투어를 살펴봤다. 인터넷으로도 예레반 여행 정보가 거의 없어서 꾀를 냈다. 어제 투어 회사에서 가져온 브로셔를 살펴보니 예레반 근교에 옛터, 옛성당, 대성당 등이 몰려 있었다. 거리상 택시로 갔다 와도 투어보다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남편은 어제 그 시골 청년들을 보고 난 후 예레반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염려했다. 불안해하는 남편을 꼬시고 달래서 택시를 타고 첫 장소 옛 수도 성터를 갔다. 커다란 수도원이 거의 사라지고 계단과 기둥들만 몇 개 남았다. 그런데 돌을 깎아서 만들었는데도 어쩜 이리 서로 거의 정확하게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 해시계도 독수리 조각도 상당히 정묘했다. 나와서 밥을 먹고 30분을 걸어 다음 장소에 갔다. 걷는 내내 소련식 주택들, 거의 부서지고 지저분하고 집이라기보다 창고 같다. 그래도 좋았다. 신기해서. 다음 성당에 갔다. 기하학적으로 참 정교하다. 정교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재질이 돌이란 점이 참으로 놀랍다. 전체적으로 어둡고 엄숙하다. 천장이 좁고 높아서 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강조하는 것 같다. 마치 현 우리 세상은 나쁘고 어둡고 그 속에 내리는 신의 은총을 확실히 강조하려는 듯이. 다음은 대성당에 갔다. 역시 아르메니아인들은 디자인에서는 천성이 뛰어난 것 같다. 대성당 대문이나 건물 디자인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다. 숲에서 쉬다가 마지막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옛 성당을 갔다. 가는 길에 무덤을 보고 참 신기했다. 시체를 땅에 묻고 그 위에 무거운 둥그런 통 비석을 올린다. 여기서는 이장하기 참 힘들겠다. 옛 성당에서 만난 신부님이 서울에 왔었다고 했다. 별 감흥이 없다. 왔었으면 왔던 거지. 이 옛 성당도 똑같은 느낌이다. 엄하고 무겁고 억제된 느낌. 신의 은총이 강조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참 힘들었겠다 싶다. 하지만 관광객인 우리는 좋았다. 이 사람들의 종교적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 직접 와서 보고 숨쉬지 않고서야 절대 못 느끼는 것이었다. 택시를 타고 올라 있는데 다들 예레반으로 안 간단다. 약간 불안했다. 이러다 남편한테 또 군소리를 듣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지나가는 여성이 우리 보고 대성당 쪽으로 가면 택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대성당으로 왔는데 길가 아저씨들이 버스가 있다고 한다. 아주 낡은 미니버스다. 구글로 보면 이런 미니버스는 나오지도 않는다. 하여간 남편과 나는 신기했다. 이렇게 너무나도 낡은 버스가 굴러가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하고 짐을 정리하고 기차역으로 왔다. 남은 표는 3등석분. 우선 표를 사고 기다리는데 옆 외국인 커플한테 합리적인 환전 장소를 물었다. 그런데 그들은 아르메니아 밖으로 아르메니아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불법이란다. 자기가 들은 바로는 어떤 이는 돈을 뺏겼다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를 하면 자기는 무조건 돈이 없다고 할 거란다. 그럼 어쩐다? 나는 남편 보고 기다리라고 하고 먹을 것을 사러 나갔다. 과자, 과일, 빵, 음료수 최대한 많이 샀다. 그래도 남은 아르메니아 돈은 11,000드람, 그리고 잔돈. 그렇다고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쓸 수는 없고, 만약 검사하면 나도 무조건 돈이 없다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차를 탔는데 만실이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로 꽉 찼다. 우리의 배정받은 침대는 복도에 있는 것으로 폭이 작고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는 곳이다.
환풍도 안 되는데 사이클 하는 영국 사람들이 자전거까지 갖고 탔다. 그들한테 나는 땀 냄새도 후덥지근한 데다 잡다한 냄새까지. 게다가 그 무리들이 노래까지 한다. 나는 너무 짜증났고 지쳤다. 속도 메시꺼워졌다. 이런 환경에서 앞으로 10시간을 가야 한다. 남편이 짜증낼까 조마조마했는데 의외로 남편은 이 환경을 신기해했다.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기차에서 뛰어내려 매표소로 달려갔다. 혹이나 다른 좌석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해서다. 안 된단다. 사정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실망하고 다시 기차로 돌아오는데 한 기장이 나를 이끌며 어딘가 데려갔다. 한 1등석이다. 이 1등실이 빈다. 25,000 드람에 사겠냐는 것이다. 원래 2명에 1등실은 76,000, 2등실은 5만, 3등실은 3만 정도이다. 그래서 1등실을 25,000 드람에 산다는 것은 상당한 득이다. 하지만 갖고 있는 돈은 총 11,000 드람. 내가 옷을 털어 보이며 갖고 있는 돈이 이것이 전부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25,000원 받아야 한단다. 달러, 유로, 리라 다 된단다. 나도 주고 싶다. 너무너무 주고 싶다. 하지만 갖고 있는 것이 11,000뿐. 결국 거래가 깨졌다. 실망한 나는 다시 자리로 들어와 누웠다. 울고 싶었다. 이제는 너무 지쳤고 나 자신한테 화가 났다. 먹을 것을 그리 많이 사지 말걸. 왜 그리 사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저 1등석도 놓치고. 남편한테는 말을 안 했다. 해봤자 군소리만 들을 테니. 자버리자. 시간이 흘러야 한다. 그렇게 기차는 출발했다. 한 5분 내지 7분 지났을까? 누군가 내 발끝을 살짝 건드는 것을 느꼈다. 눈을 떠보니 한 기장이 조용히 나한테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순간 됐다 싶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그를 따라갔다. 그는 자기가 머무르는 1등실을 나한테 넘겼다. 나는 땡큐 연신말하며 그에게 11,000 드람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잔돈 탈탈 털어 다 줬다. 남편을 3등석에서 데려왔다. 남편은 1등실에 들어오자 이번 여행에서 이때껏 보지 못했던 웃음을 지었다. 둘이 춤도 췄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우리 둘만의 장소. 먹을 것을 꺼내놓고 먹으며 이것이 기차의 맛이라며 연신 웃었다. 총 지불 금액은 2등실 값도 안 된다. 남편은 꼬리칸에서 1등실로 등급했다며 인생에 이런 맛이 있다며 좋아했다. 시간이 11시가 넘도록 창밖을 보면서 잠을 안 자려 했다. 인생은 참 세옹지마다. 게스트 주인이랑 문제가 안 생겼다면 분명 볼 것도 없고 물가가 비싼 아르메니아에서 11일을 보냈을 것이고 그 시련 덕에 여기를 일찍 떠날 수 있었고 만약에 2등실을 살 수 있었더라면 돈은 더 쓰고 먹을 것도 이렇게 많이 못 샀을 것이고 또 먹을 것을 안 샀더라면 분명 아까 요구했던 25,000 드람을 기꺼이 줬을 것이고 하여간 결국 이래저래 더 좋은 가격에 더 좋은 곳으로 더 빨리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적은 돈으로 더 좋은 기차칸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시리아 아줌마가 생각난다. 더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